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오늘 얼마 전 끝난 G7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장, 노타이의 캐주얼 콤비를 입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SNS에 이와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 등의 커뮤니티를 거쳐서 언론 기사로까지 소개됐던 SNS 글 하나부터 잠깐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G7 정상 중 왜 문재인만 노타이의 콤비 차림인가? 국가 정상들 회의의 드레스 코드는 매우 중요할 텐데 의전에 정통한 패치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린 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밝힌 분이 누구예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분이에요. 예. 이분은 참고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 등에서 자주 소개해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의전에 정통한 패치님들의 고견이 궁금하다,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고견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댓글창에 아예 김종민 변호사가 의전 참사 대형 사고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참여했던 나토 정상회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식의 비판을 이어가고요. 또 그 밑에 이제 비슷한 주장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김종민 변호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김종민 변호사가 논란을 일으켰고 예. 이걸 한국경제가 기사로 받으면서 예. 온라인 공간에 더 확산이 됩니다. 한국경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문 대통령만 노타이의 콤비 차림인가? G7 의전 대형 사고? 물음표. 예. 라는 제목의 기사로 받아주면서 예. 나갔는데 이제부터 좀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G7 회의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틀린 주장입니다. 그래요? G7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레스 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입니다. 스마트 캐주얼이라고? 예. 꼭 그러면 그 정장 안 입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단정하게 입으면 편하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드레스 코드, 그 스마트 캐주얼의 드레스 코드는 G7이 에이펙 같은 다른 다자 정상회의와 대조되는 G7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G7은 전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의 7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외적으로 이걸 가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해. 네네.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편하게 회의하고 좋은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의할 때 편하게 회의합시다라고 할 때 자켓 벗고 넥타이 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계급장도 떼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증거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국의 명문대인 더럼 대학이 발간하는 국제관계 전문 저널 글로벌 팔리시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예. 이 저널이 지난 2018년 6월에 발간한 걸 보면 이 G7만의 차별화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 팔리시 저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정상회의, 에이펙 같은 다른 다자 정상회의들의 드레스 코드와 예. G7의 드레스 코드는 다르다. 다른 다자 정상회의들은 검고 어두운 컬러의 정장을 드레스 코드로 요구하고 있지만 G7은 스마트 캐주얼을 드레스 코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G7만의 독특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G7은 작고 다소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외교와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보다 역동적인 과정에 이점을 갖고 있다. 소규모 집단이 참석한 지도자들 간의 보다 친근하고 비공식적인 접근은 G7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내실화되고 있고 이런 특징은 그들의 복장 선택에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2004년에 G8 시절에 러시아가 2014년에 빠졌으니까요. 네. 2004년에 G8 때 보면 전원 노타이로 해변을 걷는 모습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정상회담 사진을 좀 보게 되면요. G7 사진을 보게 되면 스가 총리도 콤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도 노타이, 넥타이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있고.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캐나다의 주스팽 총리 같은 경우는 갈색 구두에 밝은색 그 캐주얼 정장을 입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다자 정상회담이라면 정상회의라면 저렇게 입지 않죠. 다들 어두운 컬러의 정식 넥타이를 하고 있죠.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3년에 아일랜드의 아일리시 타임즈가 아예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피셜 G8 드레스 코드는 스마트 캐주얼.
이렇게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예. 이런 스마트 캐주얼 복장으로 대표되는 G8 정상들 간의 친밀하고 비공식적인 느낌은 형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회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회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쓴 글부터 지금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G7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다. 뭐 대형 외교 의전 참사를 저질렀다. 이런 글들은 다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건 한국경제예요. 예. 사실 김정민 변호사나 뭐 서울대 스노라이프 게시판 등 온라인에 글을 쓰는 누리꾼들은 모를 수 있죠. 뭐 다른 다들 정상회의는 다들 넥타이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으니까. 예. 근데 한국 경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이 스마트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